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. 게다가 대통령실 기록까지 비공개?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1.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혐의.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선포된 비상계엄. 그런데 이게 헌법을 위반했다고요?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. 하지만 이 조치는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.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당시 국회와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. 그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이 비상계엄이 내란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.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. 헌법 수호의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는 의혹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2. 공천 개입 의혹. 윤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관여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. 과연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졌을까요?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.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일을 좀 해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. 이 내용은 녹취록으로 공개되었고 이는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낳았습니다.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과정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습니다. 그러나 김 전 의원은 공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. 김건희 여사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. 2024년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가 서울시장 여론조사, 여당 당무,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련 보고서 등 다양한 당무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또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 직후 명태균 씨에게 6,3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검찰은 이 거래가 공천대가였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3. 김건희 여사와의 금전 거래 의혹.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다. 단순한 교통비일까요?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?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금품을 2차례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. 첫 번째 금품은 2021년 9월경으로 그는 교통비 명목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금품 거래가 공천 개입 의혹과 연결된 것인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. 만약 대가성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. 4. 대통령실 기록물 비공개 논란.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면 국민은 진실을 알 수 없는 걸까요?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관리와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비서실,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의 기록물을 점검했지만 대통령실 기록물은 비공개로 처리되었습니다.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.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까요? 내란 혐의부터 공천 개입, 금전거래, 기록물 비공개까지 이 모든 의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그리고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은 무엇일까요?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